그런 말씀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의 뜻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4분의 1을 일제시대에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꿈은 철학 공부를 해서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윤동주 시인과 한반에 있었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인 황순원 작가와 같이 지내는 동안에 나도 저 친구들과 같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17살 났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행과 설교를 2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를 쭉 살았는데 일제 말기가 되니까 대단히 어려움을 우리 다 겪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겠는데 그 집에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쫓겨나서 옆에 오막살을 짓고 거기서 종로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에 살아야겠다. 내 나라에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에 살 줄 알았습니다. 또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한 일주일쯤 남았을 때 초등학교 선배가 되고 우리 고향 사람인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만주로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동네 어른들 모시고 환영하는 이렇게 조차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김성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첫째는 친일파숙청이고 두 번째는 전국토를 나라가 차지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모든 산업시설과 경제시설을 나라가 하지 개인이 영업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지주는 충청하고 소작인들이 농토를 관리하게 된다고, 그 6가지를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사상은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저렇게 뚜렷하게 순서대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발버둥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기에는 공산당의 정책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또 북한은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한인을 살려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나갔으니까 우리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집이 됐다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공산 정권이 벌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때 생각한 게 문관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북한에서는 불가능하니까 서울에 와서 내 인생을 그때 출발을 시켰습니다. 제 목적은 3가지인데 나 혼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나보다 유능하고 훌륭한 제자들이 키워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을 것만큼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조금다리 안에 살지 않고 우리 제자들이 세계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식을 높여줘야겠다. 세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인격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하는 데서 인생이 결정되니까 인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옛날 우리 종교와 수양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 행복한 생활, 인간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성공할 수 있는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런 지도자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7년 동안은 중고등학교 교사로 있고 한 30년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는 동안에 40년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라다운 나라가 빨리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후진 국가고 신생 국가, 공산 국가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다. 그걸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는 전 국민이 똑같이 생각했는데 미국과 더불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행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회부가 나고 이게 깨지지 않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회부의 비극을 겪는 동안에 큰 강을 건너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밖으로는 갈 수가 없다. 그걸 우리 전 국민이 시적 체험하게 되고 다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되기 위한 길은 열려졌는데, 민주당이 되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노인층이 되고 젊은층이 되면서 걱정하고 있을 때에 박정희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당하신 대로 그때 전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발표한 게 누구하니 대한민국의 국세는 반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첫째가 반공이라고 하죠. 그때 저는 미국에 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 뜻을 받아들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불러서, 국세장관을 불러서 정체를 찾아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초대했습니다.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물론 대통령 아닙니다만은 반공은 내 목숨을 걸고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야겠다 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에게 제일 큰 변화가 온 것은 누구하니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누구보다도 절대 민주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다. 자유민주주의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택했는데, 그때 택한 경제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서 두 가지 했는데, 생산 기반을 어떻게 생산해 호수를 만들고 또 울산에 그렇게 중공업을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경제는 국내에서 나라 안에서만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역을 해야 하고 국제 문제에서 해야겠다고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경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국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자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우리끼리 어떻게 성장하자고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국제 문제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정되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가 확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세계 어떤 민족과 국가도 독재 정권을 겪으면서 그리고 군사 정권을 가지고 살면서 40년 동안에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모르겠지만 세계가 전부 인정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만든 말이 아니고 외부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서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는 언제쯤부터 시작했는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것은 권력국가를 끝내고 법치국가로 올라가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확실하게 길들이고 박정희 정권 때에 자유시장 경제가 끌어가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확립되고 경제도 확립되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국가가 끝나고 법치국가가 시작됐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선포할 때 그때는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변화를 우리가 만든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우리밖에 없는 나라다운 나라가 됐는데 우리 나라다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살고 싶은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선진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 가치와 질서가 이끌어가는 질서사회입니다. 도덕과 윤리관념이 있고 세계 어디 가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지 캐나다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이 희망인데 얼마나 걸릴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 50년 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대타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일 큰 과제가 뭐냐니 이제는 남북 통일해보자. 남북이 하나가 되어보자. 그리고 우리 온 국민이 원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나 원했는데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찾아가서 이제는 통일할 때가 됐으니까 통일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얻은 결론은 있는데 불구하니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북한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경제 격차를 가지고서는 통일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비슷해져야 통일이 온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대단히 잘 볼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할 게 뭐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래서 그 경제가 우리가 비슷하게 되면 그때는 정부가 통일한다. 그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방면에 제일 실패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이 그때는 벌써 북한 인민공화국하고 남쪽의 대한민국하고는 동질사회가 아니고 일질사회가 됐습니다. 정치 이념과 국가 방향이 둘이 됐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통일될 만한 때가 될 것 같지만은 이 일질사회는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통일해야겠으니까 남북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산가족도 만나러 다니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이질성은 바꿀 수가 없고 통일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우리가 두 번째 실패했는데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국민 가난한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원자 탄만선까지 올라가는데 전부 그 돈을 사실 우리가 줬습니다. 그 돈 가지고 100만일만 되게 되니까 더 나라다운 나라가 됐지만은 통일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대한민국에 있었던 원래부터의 좌파 세력들 또 북한에서 자꾸 사주하는 그 재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전 못 열렸으니까 남북한이 못 열렸으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북한이 대한민국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수한 게 누구하니 젊게 침투해서 운동권 학생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십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는 모든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갈길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경험하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이라도 가야겠다 하고 걱정한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전두환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고 또 한 번은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잠시 두 정권을 거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두 나라가 된 겁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다 정정해서 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나무니까 한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민족 분열, 국민 분열을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있는 동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묶어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좀 지성인들은 또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국제가 우리에도 덜 나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을 뜻이냐면 냉전 시에 좌나 우가 대립돼서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냉전 시대입니다. 냉전 시대를 한 50년 겪고 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 국가는 전부 그게 아니다. 좌우가 하나 남는 게 아니고 공존해야 한다. 좌는 진보가 되고 우는 보수가 돼서 함께 가야 한다. 선진 국가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오면 뭐가니 이제는 둘 가운데 하나가 넘게 가지고 공존해야 한다. 그럼 공존하는 게 뭔가? 사상가들은 역사가들은 열린 사회를 가야 한다. 보수 진영이 열린 보수가 되고 진보가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위한 생각하지는 나누어져 가지고 가야 한다. 그래서 함께 같이 열린 사회가 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자유를 먼저 중심 잡는 사회는 민주화가 되고 사회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사회는 캐나다 같이 될 테니까 희망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다고 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일관이 문재인 정부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노선도 안 되고 그를 가게 되면 민족 분열만도 심해질 테니까 안 되겠다. 정권을 바꾸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이 민주당이 자기네 정권을 뺏겠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대단한 자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우리 정권을 되찾아야겠다. 어떻게든지 정권을 되찾아 놓고 봐야겠다. 지금 그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칼길이 있고 그리로 가야겠는데 그리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정권을 쟁탈하는 걸로 2년 반 동안을 낭비하고 지금은 이런 불행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방되고 80년 동안에
지금만큼 잘못된 정치를 싸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에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시장 경제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앞으로 있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넘기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가 왜 필요한가? 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성공한 나라는 나라답게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전부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국가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치는 것이 더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방향과 어떤 희망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관이 공산주의는 법칙이 정해놓고 이런 나라를 만들자 하면서 현세히 거기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나라가 사는 동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사고가 다르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실제 모든 문제가 건치였고 정직하게 현실 진실을 바꿉니다. 바꾸고서는 반대로 있던 사람들이 서로 정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끝내고 다시 마주 앉아서 저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그걸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권을 유지하느냐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것을 협의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영국의 경험주의와 영국의 독립주의가 있고 그것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실험주의로 발전된 겁니다. 그렇게 독립주의가 무엇인가? 영국이 의회민주주의를 개발했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자유를 인간답게 사는 게 뭔가 의회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게 뭐냐? 그것은 경제를 먼저 성장시키고 수입을 만들어가지고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게 누구 아니? 우리 민주당 사람들은 다 나누어가 있다. 다 나누어가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올까 잘 산다. 그러면 달기 잡아먹으면 계란을 낳지 못하면 그다음에 낳지 못하고 먹고 계란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문재인 정부가 큰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떡하니까 외국에서 물어와야 하고 생산을 해야 하고 국제무역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그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뭔가 투쟁이 아닙니다. 대화하자. 우리 미국 여러분 좀 이렇게 그렇게 잘 못 느낍니다만 그 미국의 대통령을 감안해 보세요. 중국의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일이나 러시아의 푸틴은 대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세계가 되면 무한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를 해보자. 대화 정책입니다. 미국이 실험주의를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교육을, 대화 교육을 바꿔서 초등학교 때부터 두 가지를 꼭 키워줍니다. 첫째는 무한히 남 욕하지 말자. 욕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칭찬하지만은 난 욕하지 말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 걱정하고 결정하고 자꾸 갈등을 만들어서 1년 지나도 좀 해결 못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의료 결정에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놓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놓고 대화를 하고 그걸 안 사다가면 되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우리가 이기냐 우리가 이기냐 2000년 안에 절대 안 된다. 그런 정치는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2000년이다 3000년이다 못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선전도 될 수 있고 서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대단히 미안하다는 하나 이해돼요. 지금 의료계 지도자들하고 지금 우리 정부 책임자들하고서 이렇게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여론을 일으켜야 되네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여론입니다. 그 다음에 투표입니다. 그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동안 길게 내려온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실과 또 하나는 정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입니다. 이걸 키워가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인류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전 인류가 인정하는 휴머니즘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50년째 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안 가는 적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같은 건데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공산 전열이 무너진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다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사회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서사회라고 하는 것은 요새 말하는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그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것이다 하는 그 길을 찾는 게 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자유는 양심의 자유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못된 게가 양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 위해 하는 겁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자도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우리 역사에 남겨둔 교훈입니다. 그 정신으로 많은 정치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상을 만드는데 결국 정치 정대에서 얻은 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남겨둔 가장 기본 인간에서 주어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결론을 향해서 앞으로 가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세상 전자와 같이 하지만 진실과 정의와 자유, 인간애가 있는 사회 이걸 가져갑니다. 저는 지금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내 기도는 저는 좀 못되입니다. 기도 드리고 보니까 암만 기도를 해주면 내 욕심인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꼭 드립니다.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둘째 번 기도가 뭡니까? 나의 기도옵소서 하는 겁니다. 선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동 싸움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땅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세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 뜻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지고 있는 적지적인 질서 사회를 위한 위인한 길도 절대로 필요한 길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같이 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모든 일을 진행시켜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다시고요. 우리 앞에 서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갖고 있어 하는 약속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큰 목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생각을 가르치며 이 모험과 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에 새출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가 점점 많아지면 걱정은 없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실 겁니다.